안녕하세요. 크로트 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선 포르투갈어 자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엔 드디어 발음 챕터의 마지막 시간, 단어의 악센트, 즉 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혹시 모음이랑 자음은 그렇다 치고 강세까지 따로 배울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분 계신가요? 한국어에서 강세라고 하면 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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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같은 게임이 생각나거나 좀 특이한 억양을 쓰는 사람을 보면 사투리라고 생각하거나 말투가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알아는 듣지 않나요? 그런데 포르투갈어에서는 단어에서 강세를 주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포르투갈에도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긴 하지만 정해진 악센트가 아닌 낯선 악센트를 들으면 사투리라고 느끼기보단 일단은 약간 당황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긴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는 아예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다름 아닌 저희 시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마치 어떤 배우가 엄청 어색한 사투리 연기를 하는 걸 보는 지방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다. 밥 먹었나? 헤어졌다. 나는 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은 아니란다. 그리고 영어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문장은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콩글리시처럼 I'm living in Portugal로 말할 수도 있지만 I'm living in Portugal처럼 리와 포에 약간의 강세가 들어가면 좀 더 자연스럽죠? 아까의 문장을 포르투갈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Estou a morar em Portugal. Estou a morar em Portugal. 이렇게 살짝씩 강세를 넣어서 말하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단, 포르투갈어와 영어를 비교하면 문장 전체의 높낮이, 음조는 포르투갈어가 영어보다 더 낮고 차분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평서문에서는요. 그리고 포르투갈어에 강세가 있지만 중국어처럼 강하고 반드시 모든 단어에서 꼭꼭 짚어서 말해야 하는 그런 절대적인 악센트는 아니라는 거 잘 참고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센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포르투갈어에서 음절을 나누는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모음을 중심으로 쪼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모음이 오, 이, 오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오, 디, 무 음절이 세 개로 나뉩니다. 포르투갈어의 강세는 이런 음절 중에서 특정 모음이 있는 음절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맨 앞의 오에 강세가 붙습니다. Ótimo. 어띠무 포르투갈은 이렇게 오, 우, 아 세 개의 모음이 보이죠? 한국어에서 포르투갈은 포르투갈 네 개의 음절이지만 포르투갈어에서는 포르투갈 이렇게 세 개의 음절입니다. 이 경우 강세는 맨 마지막 가에 옵니다. Portugal. 포르투갈 좀 길어 보이죠? 하지만 보면은 모음이 에, 아, 우, 아 다섯 개라서 음절도 템, 프, 라, 투, 라 다섯 개입니다. 이 경우 강세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 투에 옵니다. Temperatura. 템프라투라. 그럼 어떤 강세는 앞에 오고 어떤 강세는 끝에 오고 또 어떤 강세는 뒤에서 두 번째 오는 이유는 뭘까요? 포르투갈어에서 강세의 위치가 정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꽤 쉽습니다. 크게 세 가지 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악센트 부호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악센트 부호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세 번째, 악센트 부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그럼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번 단모음 시간에서 알려드렸던 악센트들 기억나시나요? 입을 크게 열어서 발음하는 아센투 아구두, 입을 중간 크기로 열어서 발음하는 악센투 스르큰플렉스, 콧소리를 내는 틸 이외에도 역시 입을 크게 열어서 발음하는 아센투 그라브도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문법 설명하면서 차차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단어에서 이런 악센트 부호가 있는 모음이 있다면 해당 음절에 무조건 강세가 붙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면 두비다는 세 개의 음절이고 여기서 악센트 부호가 붙은 맨 앞의 음절 두의 강세가 옵니다. Dúvida. 두비다. 포르투갈어에선 모음이 없이 자음만 연속해서 붙으면 하나의 음절로 치기 때문에 그라가 한 음절이고요. 티시도 모음 없이 자음으로 끝나서 한 음절로 칩니다. 그래서 그라, 티시 총 2음절이고 악센트가 붙은 앞의 음절 라의 강세가 옵니다. Grátis. 그라티시 이 경우도 맨 마지막 알파벳인 M 뒤에 다른 모음이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blang을 하나의 음절로 칩니다. 그래서 blang 이 음절이 되고 악센트가 붙는 맨 끝의 레의 강세가 붙으면서 Belém. blang으로 발음합니다. você 이 음절이고 우산 모양 악센트가 있는 뒤에 세의 강세가 옵니다. Você. você 파, 니, 쿠 3음절이고 악센트는 맨 앞의 파에 옵니다. Pânico. 파니쿠 불, 게 여기서 K의 우에는 이중 모음이지만 이름절로 치기 때문에
porque 총 이음절이고 역시 끝에 악센트가 붙습니다. Porquê? porque irmã 총 이음절이고 물결 악센트가 붙은 마의 강세가 옵니다. Irmã. irmã 냐 삼음절이고 악센트가 붙은 맨 마지막의 냐의 강세가 옵니다. Amanhã. amanhã coração 포르투갈어에선 여기 이중모음이 이름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총 3음절이고 마지막 이중모음인 são의 강세가 옵니다. Coração. coração 두 번째 강세 법칙, 악센트 부호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는 쿠미다 세 개의 음절이죠. 여기서 맨 끝에서 두 번째 미의 강세가 붙습니다. Comida. 큽니다. 쉽게 생각하면 악센트 부호가 없고 단모음 아, 에, 오로 끝나는 단어는 항상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말한다. eu falo.에서 끝에서 두 번째인 fa의 강세가 오면서 Falo. eu falo가 되고 나는 마신다. bebu도 끝에서 두 번째 be의 강세가 오면서 Bebo. bebo. 나는 듣는다. ou수 또 끝에서 두 번째 이중모음인 오의 강세가 오기 때문에 Osso. ouço가 됩니다. frango 이음절이고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의 모음 라의 강세가 오기 때문에 Frango. frango가 됩니다. assado 총 3음절이고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인 싸의 강세가 오면서 Assado. assado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Frango assado. frango assado 구운 치킨이 됩니다. muito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인 mui의 강세가 오면서 Muito. muito라고 발음하고 obrigado 총 4음절이고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인 ga의 강세가 옵니다. Obrigado. obrigado 그래서 합치면 우리가 자주 쓰는 Muito obrigado. muito obrigado가 됩니다. 마지막 강세 법칙, 악센트 부호가 없는 예외 법칙인데요. 가장 마지막 음절의 모음에 강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어답게 예외가 좀 많습니다. 이, l, z, uns, ins 그리고 이중모음으로 끝날 때 해당됩니다. 근데 복잡해 보여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단모음 이로 끝나는 경우는 명사도 있긴 하지만 주로 er이나 ir로 끝나는 1인칭 완전 과거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먹었다. 구미 여기서 단모음 이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음절인 미의 강세가 옵니다. Comi. 에우쿠미 나는 마셨다. 비 역시 단모음 이로 끝나면서 마지막 비의 강세가 옵니다. Bebi. 에우브비 나는 들었다. 오비 역시 단모음 이로 끝나면서 마지막 vi의 강세가 옵니다. Ouvi. 에오비 자음 L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나, 타, 이음절이고 마지막 L로 끝나는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Natal. 나탈, normal 이음절이고 마지막 L로 끝나는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Normal. normal, azul 역시 이음절이고 L로 끝나는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Azul. azul 자음 에흐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물론 에흐로 끝나는 명사나 형용사도 있지만 포르투갈어의 동사 원형 자체가 에흐로 끝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은 무조건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다 falar에서 lar의 강세가 오면서 Falar. falar 마시다 beber에서 ber의 강세가 오면서 Beber. beber 듣다 ouvir에서 마지막 음절 vir의 강세가 오면서 Ouvir. ouvir가 됩니다. 자음 제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자음 영상에서 단어가 제로 끝나면 쉬 소리가 난다고 했었죠? feliz 총 2음절이고 마지막 음절인 lish의 강세가 옵니다. Feliz. feliz rapaz 역시 2음절이고 마지막 음절인 paz의 강세가 옵니다. Rapaz. rapaz eficaz 총 3음절이고 마지막 음절인 caz의 강세가 옵니다. Eficaz. eficaz 음으로 끝나는 경우인데요. 참치를 뜻하는 atum에서 끝의 tum의 강세가 옵니다. Atum. atum 어떤 some을 뜻하는
궁에서도 끝의 궁의 강세가 옵니다. algum, 알궁, 보통의를 뜻하는 고, 뭉, 또 끝의 뭉의 강세가 옵니다. comum, 고뭉, 온슈로 끝나는 경우도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온다고 했죠? 그런데 온슈는 우음의 복수형이기 때문에 쓰이는 경우가 한정적입니다. 참치들 둔슈에서 툰슈의 강세가 옵니다. atuns, 아툰슈. 영어랑 한국어에선 아니지만 포르투갈어에서는 썸도 복수가 됩니다. alguns에서 군슈의 강세가 옵니다. alguns, alguns, common도 복수가 됩니다. comuns에서 muns의 강세가 옵니다. comuns, comuns, 임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먹는 푸딩은 포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푸딩. 여기서 끝의 딩의 강세가 옵니다. pudim, 푸딩. 정원은 자르딩 이음절이고 역시 끝의 딩의 강세가 옵니다. jardim, 자르딩. 해산물 식당에 가면 볼 수 있는 녀석인데요. 새우랑 랍스터의 중간쯤인 녀석입니다. 라, 구, 시팅, 총 3음절이고 끝의 팅의 강세가 붙습니다. lagostim, 라구스팅. 인슈로 끝나는 경우에도 끝에 강세가 붙는데요. 앞의 과 운슈처럼 잉의 복수형이 인슈라서 역시 쓰이는 게 한정적입니다. 푸딩들, 푸, 딘슈. 끝에 강세가 와서 pudins, 푸딘슈. 정원들, 잘, 딘슈. 또 역시 끝에 강세가 와서 jardins, 자르딘슈, 라, 구, 슈딘슈. 또 끝에 강세가 옵니다. lagostins, 라고슈딘슈. 단어가 이중모음으로 끝날 때도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오는데요. 명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동사 변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말했다. fallei에서 a로 끝나는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와서 falei, falei, 그녀, 당신은 말했다. follow에서 이중모음 o로 끝나기 때문에 falou, follow, 나는 말할 것이다. fala리아에서 이중모음 ia로 끝나기 때문에 역시 마지막에 강세가 옵니다. falaria, falaria. 만약에 어떤 단어가 악센트 부호도 있고 이렇게 예외 알파벳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어디에 강세가 올까요? 답은 무조건 악센트 부호가 있는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포르투갈어로 휴대폰을 뜻하는 이 단어는 O의 악센트가 있고 L로 끝나는데요. 강세는 악센트 부호가 있는 mo에 옵니다. telemóvel, 텔레모벨. 유아를 뜻하는 이 단어도 아의 악센트 부호가 있고 이중 모음인 이아로 끝나지만 강세는 악센트 부호가 있는 파에 옵니다. infância, 인판시아. 이런 포르투갈어의 강세를 좀 더 자세히 응용해서 보면은 특이한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 동사가 동사 변형을 거치면서 발음이 바뀌기도 하고요. 강세로 인해서 먹는 발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감정을 섞어서 말하면 포르투갈어 특유의 억양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의 동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음이 살짝 바뀌기도 합니다. 만약 악센트 부호가 없으면 단어가 뭐로 끝나냐에 따라 뒤쪽에 강세가 오기도 하고 앞쪽에 강세가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상대적인 강세로 인해서 소리가 살짝 바뀌는 건데요. 모든 동사가 다 이렇단 건 아니고 주로 첫 음절에 에가 들어있는 단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 마시다 라는 뜻의 beber를 예로 들어볼게요. 동사 원형 마시다. beber, beber, 나는 마셨다. bebi, bebi, 너는 마셨다. bebeste, bebeste. 이들은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면서 상대적으로 앞의 음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b로 시작됩니다. 반대로 첫 음절부터 강세가 오는 경우를 보면 나는 마신다. bebo, bebe. 그는 마신다. bebe, bebe. 너 마셔라. beba, bebe. 처럼 첫 음절이 be로 발음됩니다. 깨알같죠? 두 번째, 이런 강약의 밸런스로 인해서 먹는 발음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는 강약도 아니라 아예 발음을 안 하기도 하는데요. 전화할 때 쓰는 여보세요는 슈토이지만 to, 또 라고만 하기도 하고 비동사인 슈타는 tá, 따 라고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다, it is good 이라는 뜻의 슈타봉을 그냥 따봉이라고 합니다. então 또 캐주얼하게는 그냥 então, down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말을 엄청 빨리 하기 때문에 이런 강약 악센트에 속도까지 붙어서 단어를 하나하나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장을 축약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우, 그, 에, 그, que르 라고 쓰지만 말할 때는 O que é que quer? o que quer처럼 말하고요. para os dois 라고 쓰지만 말할 때는 Para os dois. pros dois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르투갈 사람들끼리 대화를 들어보면 사실은 아는 말이지만 빠르고 먹으면서 발음하다 보니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포르투갈어만의 특유의 억양이 있습니다. 원래 각 나라마다 현지인들이 말하는 거를 외국인이 들으면 뜻은 모르지만 뭔가 어조에서 오는 특유의 억양이 있잖아요. 특히 신나거나 놀라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자기 주장을 강조하거나 이런 것처럼 어떤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면 그런 억양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참고로 포르투갈 사람인 저희 남편 말로는 한국어는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나나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 나나나. 제가 포르투갈에 처음 왔을 때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포르투갈 커플이 사는 집을 구했는데요. 항상 커플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여자 혼자 있고 남자는 리스본이 아닌 다른 곳에 살다가 2주마다 한 번씩 주말에만 오는 루틴이었어요. 가끔 둘이서 약간 말싸움 같은 걸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 억양이 정말 특이했어요. 아마 저처럼 한국에서 포르투갈어 하나도 모르고 오신 분들은 좀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차분한데 약간 감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강조하면서 말할 때 억양이 정말 특이해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빅브라더스라고 하는 리얼리티 쇼에서 어떤 참가자가 빡쳐서 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쇼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없는 다른 여자 참가자의 태도에 엄청 열받은 것 같아요. 여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Pois. Mas é mesmo problema. Não, E mas, depois mas- ela mas- diz que não entende e que não sabe, mas ela sabe, porque ela própria também o faz. Toda a Mas gente te desta garanto casa- que eu não fiz nada. Eu estas semanas não fiz nada, dei-lhe o benefício da dúvida e ela voltou a fazer a mesma merda. Yeah.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악센트 음절을 엄청 짚어서 발음하죠. 항상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엄청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보통은 훨씬 차분하게 말합니다. 다만 감정이 실리거나 뭔가 강조하는 단어에는 이런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Também o faz. Fazer a mesma merda. Yeah.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Pastel. pastel, Nata. nata, Pastel de nata. pastel de nata, Arroz. arroz, Marisco. marisco, Arroz de marisco. arroz de marisco, Martim. Martim, Muniz. Muniz, Martim Muniz. Martim Muniz, Queria. cria, Fazer. fazer, Reserva. reserva, Queria fazer uma reserva. queria fazer uma reserva, Mesa. mesa, Dois. dois, Sábado. sábado, Noite. noite. Tem mesa para dois no sábado à noite? Tem mesa para dois no sábado à noite? Na semana passada, Na semana passada, comprei um telemóvel novo comprei um telemóvel novo e ontem à noite deixei-o cair na calçada. e ontem à noite deixei-o cair na calçada. Então, claro, parti o telemóvel. Então, claro, partiu o telemóvel. Na semana passada, comprei um telemóvel novo. Ontem à noite deixei-o cair na calçada. Então, claro, parti o telemóvel. 자, 드디어 발음 챕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완벽하게 포르투갈 사람처럼 발음하세요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과 만나거나 뉴스를 보거나 아무튼 포르투갈어를 접하실 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이 악센트를 어디에서 준 건지, 입을 열고 소리를 낸 건지 아니면 닫고 소리를 낸 건지, 자음을 쉬처럼 소리 내는지 즈처럼 소리를 내는지 한번 잘 집중해서 듣고 연습해 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쉽게 설명하려면 그냥 쉽게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일일이 다 복잡하게 설명한 이유는요. 어디까지나 저희 경험상 이야기인데요. 초기에 이런 발음 기초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일단 처음에는 공부하기 쉬워요. 아 뭐야 그냥 대충대충 해. 또 그게서 그기네. 그냥 해. 막 이랬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미 너무 습관이 들어버려서 잘못된 발음으로 말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고치려고 하니까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꼭 어렸을 때 젓가락질 대충 해가지고 어른 돼서도 젓가락질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두 번째는 포르투갈어를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발음이랑 실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말하는 발음이랑 차이가 생기다 보니 이게 쓰여있는 글로 보면은 이미 알고 있는 단어고 문장인데 대화에서는 못 알아듣고 놓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즉 말하기 실력은 당연하고 듣기 실력도 향상시키려면 이렇게 포르투갈어 발음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포르투갈 생활 5년 차인 저도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세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빨리 말하니까 나도 빨리 말해야지 라고 막 급하게 말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발음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말하면 거의 다 알아듣더라고요. 자, 그럼 발음 기호나 악센트 위치를 공부하고 싶으면 카날 포르투갈의 모음과 자음 영상들을 확인해주세요. 각각의 단어와 발음 기호, 악센트 위치까지 표기해놨습니다. 하지만 직접 단어를 검색하고 싶으면 인포페디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검색란에 단어를 입력하면 하단에 음절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이고요. 이 경우는 구쉬, 달, 이음절로 나뉘는 게 보이죠? 그 옆에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발음 기호와 악센트가 들어가는 음절을 표시합니다. 따옴표 뒤에 음절이 악센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타르의 악센트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구시타르. 다른 것도 검색하면 음절이 숲, 크르, 베르 세 가지로 나뉘고 악센트는 마지막 음절인 베르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숲, 크르, 베르, 숲, 크르, 베르. 만약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신 동사는 동사 원형만 발음 기호가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채널 포르투갈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선 좀 더 쉽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